토론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경제 문제는요, 부동산 문제, 재건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을 특별 초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 얘기는요, 오늘 결국 정경심 조국 부인이죠,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검찰 추가 기소 이미 지난 초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추가 기소됐는데, 이 공소장을 보면 공소장에 지금 지난번에 처음 구속 기소할 때 11가지 범죄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3가지가 추가돼서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조국이 오늘 기소와 관련해서 본인의 심경을 페북에 올렸어요. 이 페북에 올렸는데 한두 가지만 페북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하여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타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송구하다는 말씀 매우 뒤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장관으로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합니다. 모두 저희 부족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꼭 전직 민정수석, 그 다음에 법무장관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지난번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내려오면서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올렸잖아요. 그 올리는데 정말 하루 이틀 그냥 순수 민간인 신분으로 안 놔두고 바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까지 또 바꾸면서 대한민국 법무장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걸 본다면 물론 장관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지금 전직 법무장관 한 분들은 조국 같은 사람이 법무장관 한 거에 관해서 대단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해요.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그 명예스러운 자리를 말하자면 더럽힌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꼭 장관이라는 말을 써야 됐을까? 이런 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모든 것이 의심을 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이게 맨 마지막 부분인데,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을 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게 또 조국답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피할 구멍을 찾고 있다.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거, 이제 조사받을 때 기억이 안 납니다. 알지 못합니다. 잘못 알았던 것 같은데 실체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조사를 일관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조국 동생, 오촌 조카, 조국 부인 전부 부인하는 일변도 범죄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전부 몸져 아프다고 누워있고 상당히 검찰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어려움이 검찰이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 얘기,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이 조국은 그냥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고 그야말로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민정수석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쿨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 그것도 형사법 교수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어떤 혐의일지 모르나. 그리고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앞에서 분명하게 송구하다, 부족하다 얘기했는데 과연 이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는지 아마도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만 이 아내 기소한 후에 그 침통한 마음을 담은 페북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여기서 저도 인간적으로는 참 느낌이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대로 몇 마디 문장에서 아직도 조국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제가 결론 못 내리겠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경심 오늘부로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3개가 추가됐지 않습니까? 이 3개, 3가지가 추가됐는데 이 3가지는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가지가 차명 계좌를, 그러니까 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차명 주식 투자를 해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과정에서의 사기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추가된 것이 사모펀드 운영사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시킨 증거인멸 교사, 이 세 가지가 추가돼 가지고요. 공소장은 별치를 포함해서 총 79종 분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의 적용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죄목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관련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 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증거인멸 관련으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그 다음에 증거은닉교사를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미 이 표창장 위조,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포함하면 총 15개 혐의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소장에 보면 정경심 씨의 딸, 정경심의 동생, 이 주식투자 WM 투자와 관련해서 동생 집에다가 주식을 훔쳐놓고 그 다음에 2억 원 이상의 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집하고 그 다음에 그 돈도 자기 남편 돈으로 투자하고 이런 그 비리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의 정경심의 동생, 그 다음에 바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폴링크 PE, 이 운영자 PE의 운영을 CEO를 했던 조범동 씨 조카, 요 세 사람은 정경심과 공범 혐의로 적시가 됐어요. 그런데 조국에 대해서는 공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국이라는 이름은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왜 이 조국이 공범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궁금할 텐데요. 이 얘기는 이 검찰의 수사 전략상 일부러 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공범이라고 적시했을 경우에 앞에서 배국에서 조국이 얘기했듯이 어떤 혐의인지도 모르고 또 기소가 마치 예정된 것처럼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 전략이, 수사 계획이 조국 같은 선수에게 노출돼요. 그럴 경우에는 검찰 조사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 때문에 이름의 공범은 이름까지는 올렸지만 공범이라고는 올려놓지 않고 일단 조국이라는 이름이 공소장에 올림으로써 결국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검찰에서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조국 기소에 대한 이미 저에 대한 기소는 예정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공소장에도 예정되어 있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조국은 점잖게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페북인 이런 거 안 올리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 심정, 동정 받을 부분은 동정 받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여력이 없고요. 냉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하다. 이런 여론이 더 압도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늘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